마지막 발제로 예멘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시사점에 대해서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오영현 박사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딱딱한 내용 시청하시느라고 지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서 깊은 종로 YMCA에서 역사적인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반도 안보전략원 도약의 발판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으로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 놓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일 정책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화해 협력 단계를 거쳐서 중간 과정인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일국가, 일민족 단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 4강이 한반도에 대한 현상 유지 전략을 유지하고 있어 남북한만의 협력만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게 된 예멘의 통일 교훈은 아쉽게도 예멘이 1990년 5월 22일 역사적인 통일을 완성했으나 2011년 티니지에서 발생한 자스민 혁명의 영향으로 33년 동안 장기 집권하던 살레 대통령에게도 퇴진 요구가 거세지자 살레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2014년부터 국가가 완전히 쪼개져서 현재는 지구상에서 최악의 비극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전락했고, 통일의 주역인 살레 대통령도 처형이 돼서 현재는 예멘이 후티 반군과 사우디 주도 연합군, 그리고 남부 분리주의 운동, 알카에다 아라비아 지부 등 내부적으로는 4개의 파벌이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리전 등 복잡하게 국제전으로 지금 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통일을 논하기가 적절한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가 완수해야 할 민족사적 과제에 초석을 놓는다는 기본으로 세미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예멘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뼈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멘이라는 나라는 오스만 터키와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게 1918년 오스만 터키가 1차 대전에서 졌죠. 지면서 이제 북예멘 지역은 이제 보이겠지만, 북예멘 지역은 이맘 자이드파라고 그래서 군주국이 됐습니다. 군주국이. 그러다가 62년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멘 아랍 공화국으로 이제 독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예멘은 1937년에 영국이 이제 아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양 강국이다 보니까 남예멘을 영국이 통치를 하다가 63년부터 소련이 이제 남예멘 쪽에는 말하자면 좌파 운동이 이제 뿌리를 더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남예멘이. 그래서 67년에 이제 남예멘 공화국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한 70년대까지는 이 국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막 반목이 있고 하면서 국가를 만드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뭐 당위성은 인정하지만은 서로 간에 남쪽에서는 좌경 통일을 해야 되겠다. 북쪽에서는 북예멘이 인구도 많고 또 경제력도 좀 우수하니까 우리 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양측이 이제 옥신각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72년과 79년에 두 차례 서로 간에 이제 우리가 남북 간에 분단이 돼서 북한이 막 우리한테 공격을 하고 그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72년도에 내전이 한 번 일어났고 79년도에 또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72년도 내전이 일어나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카이로 협정인데 맺으면서 양국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통일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카이로 협정을 통해서 통일국가 수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양측에서 이제 그 많은 교류는 없었지만은 서로가 이제 국가를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예멘도 뭐 대통령이 4명이나 죽고 또 남예멘은 남예멘대로 친소파와 친중파가 또 붙어가지고 그 대통령이 또 처형이 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다 또 79년도에 또 양측 간에 국경 분쟁이 일어나요. 거기서 쿠웨이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묘하게도 야 우리 싸우지 말고 72년도에 우리가 했던 걸 다시 또 해서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통일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 이제 그 다음부터는 8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81년부터 85년까지는 서로 간에 그 조금씩 교류를 하면서 쿠웨이트 협정에서 어떻게 있었냐면은 헌법을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136조에 달하는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85년까지 계속 서로 간에 꾸준히 이제 만남을 합니다. 정상끼리도 만나고 강력끼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던 차에 86년도에 또 뭔 일이 일어났냐? 86년도에 남예멘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이제 남예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소련이 남예멘에 대해서 사업부를 그 원조를 해줬는데 86년도에 들어가서 5,000불을 딱 줄여버립니다. 8분의 1로.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무력 투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남예멘 GNP의 10%를 서로 간에 이제 그 싸움에 쓰게 돼요. 그러다가 이 남예멘이나 북예멘의 그 주수입원이라는 게 석유를 팔아가지고 사는 건데 그리고 이제 해외에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을 통해서 받는 돈이 GNP의 40%, 70%가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예멘에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제 북예멘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뭘 뚫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게 하고 있던 차에 88년도에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석유 유전이. 근데 그게 어디서 발견됐냐? 마리브라고 그 북예멘과 남예멘이 공동으로 이렇게 그 경계가 되는 거기에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이제 서로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한번 개발해보자. 이래서 이제 또 만나게 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89년도에 살레 대통령이 이제 남예멘을 방문하게 됩니다. 남예멘을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이때까지 쭉 해왔던 헌법 초안부터 해가지고 구체적인 이제 권력 구조, 입법, 사법, 행정 관련 그걸 다 수습을 해가지고 89년도에
이제 1차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90년 5월 22일 이제 남예멘 그 사회당 서기장 발라드가 와가지고 북예멘에서 5월 22일 날 통일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다 됐냐? 그게 아니야. 통일이 되고 나니까 통일이 되면서 뭘 했냐면은 과도 정부를 30개월 두고 서로 간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30개월 뒤에 총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확실한 이 정부를 통일 정부를 만들자 그랬는데 이 30개월 사이에 이제 여론 추이를 딱 보니까 남예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총선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남예멘 쪽에서 슬슬 발을 뺍니다. 연립정부선을 구성하기로 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주지사 뭐 임명 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총선거에서 3당으로 전락을 하자 연립정부에서 탈퇴하고 남예멘 대통령이 아덴으로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94년도에 이제 그 북예멘 살레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니까 서로 선전포고 과정에서 무력으로 다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멘의 통일은 합의 통일 부분도 있지만은 합의 통일 플러스 무력 통일을 해서 94년도에 이제 국가가 정상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는데 그럼 또 다 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예멘 쪽에서 아무래도 힘이 좋으니까 97년도에 3년 동안 이제 헌법을 개정하고 다시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북예멘이 압승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북예멘을 중심으로 한 살레 정부가 이 예멘 공화국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것은 사실 97년도에 이제 국가가 통일이 된 거예요. 통일이. 그런데 이 살레 대통령이 10년간은 그런 대로 잘 꾸려왔어요. 꾸려왔는데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대테러전을 하면서 알카에다 소탕 작전을 하고 또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했을 때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이 예멘 살레 대통령이 그 미국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카에다가 그 순입하고 이제 무슬림인데 이 예멘은 오히려 그 무슬림이 강한 나라죠. 이슬람 국가니까. 근데 살레는 미국 편을 들어버렸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제 예멘 내전에 발단이 된 후티 반군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후티 반군은 이슬람을 신봉을 하고 군주국으로 이맘으로 이 국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레가 그 미국에게 호응을 해서 알카에다를 용인하느냐,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제 여기서 후티 반군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이 후티 반군과 그 예멘 정부군 사이에 끊임없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저항과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살레 대통령이 실수를 한 게 이 후티 반군의 그 리더인 알 후티를 피난을 가 있는데 정부군이 숨어 있는데 총격으로 사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티 그 반군이 세력이 북예멘 지역에 최소한 이 자이드파가 1,000만 명 이상 되는데 이 인구는 예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이 사람들 수장을 건드려 버리니까 이제 후티가 그때부터 그 살레에 저항을 해서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07년이 되면서 살레 대통령은 그 과정에 뭘 했냐면 장기 집권을 위한 우리가 이제 유신헌법을 하듯이 2007년에는 처음에는 3선을 불가하게 되는데 2000년 들어와서 3선까지 하려고 하고 계속 이제 권력을
그 연장하는,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지만 개인 권력을 연장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서 정실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궁의 호위무사는 지 아들로, 그 다음에 뭐는 자기 조카로, 그러니까 모든 그 권력을 그렇게 하면서 급기야는 이제 삼성개헌까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삼성개헌까지. 그러면서 이 국가 경제는 석유가 이제 점차 바닥이 나고, 그러면서 1인당 GNP는 뭐 1,300불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그 아랍 국가 6개 국가는 전부 1만 불에서 3만 불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알카에다가 들어와 가지고, 아덴만 같은 경우는 그 말하자면 이제 석유도 나고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알카에다가 들어와 하니까 또 해적도 하고 나니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캐나다 회사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안보적 위협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죠.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0년에 이제 TDG에서 그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이 예멘인들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살레 퇴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2012년에 결국 살레는 생명을 가족들이 모두 이제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보장을 받는 대신 하야를 합니다. 하야를 하면서 부통령 하디가 그 자리를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하디는 살레가 다 시켜줘서 살레는 또 하디가 어떻게 하는 걸 봐가서 다시 자기가 그 자리를 오려고 했는데, 하디가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다른 정책을 쓴 거예요. 하디는 어떻게 했냐? 후티 반군과 협상해서 이제 이 예멘을 6개 주로 나눠가지고 각 정파마다 하나씩 갖자. 일개 주로 갖자. 근데 후티는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1,000만 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두 개 주를 다오. 그거 안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6개 주를 자기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후티에서 이제 전면전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5년부터 이제 내전이 격화가 돼서 사우디는 또 사우디 주도 연합군을 하디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후티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7년이 흘러왔는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 후티가 14개 도시 중에 12개 도시를 장악을 해서 마지막 지금 마리브 그 도시만 장악을 하면 정부군이 사실상 지는 겁니다. 지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현재 13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고, 그리고 80%의 국민이 지금 이 난민 내지는 구호 대상으로 극빈으로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예멘 통일을 오늘 교훈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멘이 이런 상태에 와 있다 보니까 통일이 참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파워포인트를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아니요, 지금 그 시간 되죠. 토론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뭐 교훈을 한번 네. 말씀하시면.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그냥 한 번만 돌리겠습니다. 저거 좀 주십시오. 이거 없나요? 응? 없는데?
없어요? 응? 그래서 한번 그러면 처음에 한번 쭉 보여줘 보세요. 아니 보여줬어요? 그거는 다 봤고 됐어요? 결론만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네. 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예멘은 어쨌거나 양국 지도자들이 통일 의지를 가지고 합의 정신을 고수해서 통일 헌법을 통해서 합의 통일을 이뤘어요. 그리고 국제 질서의 흐름에 잘 편성을 해서 주변 아랍국가 아랍연맹의 중재 역할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특징은 예멘 경우에 이제 경제적 요인이 통일의 촉진제로 작용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석유를 발견을 하게 되고 양측에서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호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특히 남예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서로 협조를 해서 개발을 하자. 그것이 이제 촉진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제 형식적인 평등 논리에 입각해서 정치 권력을 안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겼죠. 그리고 경제통합 부분에서는 이 해외 근로자들이 자기 그 수입의 거의 뭐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줄을 잘못 써가지고 걸프전 때 이라크를 지지하는 바람에 그들을 다 송환을 돼가지고 국가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던 것고 사회화 과정에서 술탄이나 부족장 등 전 소유주들하고 이 그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보상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레 대통령도 장기 집권의 그늘에서 권력 요직을 독점해온 친인척과 무력 통일 후에 새롭게 부상한 군부 및 보수 세력에 둘러싸여서 개혁과 변화를 결국은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멘 통일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편성한 일순간의 결과는 아닙니다. 통일 과정은 단일 민족성을 바탕으로 한 인적 물적 교류와 이를 통한 신뢰, 양국 지도자들의 통일 의지와 노력, 합의 정신, 법제도 정비가 따랐기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사점은 이 생각과 이익이 다른 집단을 엮어낼 리더십이 없으면 통일이 돼도 바로 분열되고 오히려 내전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과 경제력의 차이를 다루어낼 역량과 의지 없이 하나로 화학적으로 화합했을 때는 통일은 오히려 비극을 초래한다.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도 지금 섣부른 통일 논의를 했다가는 불을 뽀듯이 뻔하게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100%입니다. 그래서 우선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려는 노력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 고위층끼리 이렇게 합의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특히 분열의 소지가 많고 내전의 여지가 많다. 그 다음에 통일 과정에서 심각한 이질화 극복을 위해서 하루빨리 자유왕래가 돼요. 얘들은 자유왕래가 됐습니다. 통일되기 전에. 그런 거는 상당히 지혜로웠는데 남북교류 조정협정이라는 그런 걸 해서 그 신분증 하나만 보여주면 서로 왕래가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통일할 때는 그게 됐죠.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될 때 군부 통일이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얘들은 지금 군 통합을 전혀 못했어요. 부족군하고 남예멘군하고 북예멘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휘체계를 그대로 받고 형식적으로만 군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그건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연합정부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그걸 따라가죠. 그래서 그 군 통수권이 단일화가 못 됐기 때문에 바로 깨져버렸습니다. 바로 깨져. 그리고 다행히 이 주변국의 통일을 유도를 잘했어요. 여기는 아랍연맹하고 그 아랍 저 세계를. 근데 우리도 지금 통일이 되려면은 미일 중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이것이 그 선행 조건이 돼야지 우리만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